삭발을 하고 흰색 반바지를 입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수백, 수천 명의 남자들. 헌법적 권리가 정지된 이들에게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락되는 것은 신속한 행동과 철저한 복종뿐인데요. 이곳은 센트로 데 콘피나미엔토 델 테로리스모, 일명 C콧, 수용인원 4만 명을 자랑하는 지구상 최대의 감옥이죠. 엘살바도르,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이곳은 대부분의 지표가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단 하나만큼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 범죄율이었는데요.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5.2건에 달하는 압도적인 이 수치는 엘살바도르의 불안한 치안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더더욱 끔찍한 것은 전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함부로 대중교통을 타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할 때에는 최대한 큰 길로만 다니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 정도로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전 국토를 지배하고 있는 갱단에 있었는데요. 엘살바도르의 인구는 대략 650만 명 정도죠. 그런데 엘살바도르 갱단의 양대 산맥인 미라살바트루차와 바리오 18의 조직원은 무려 6만여 명에 달합니다. 군속 갱단 역시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의 1% 이상이 갱단에 소속되어 있는 셈인데요. 엘살바도르가 이런 지옥도가 된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죠.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와 소련이 지원하는 좌익 게릴라,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간의 내전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내전은 소련이 붕괴한 다음해인 1992년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약 8만 명의 사망자와 105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며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는데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된 엘살바도르는 자연스레 범죄에 손을 대기 쉬운 환경으로 전락했죠. 커피 벨트, 북위 25도에서 남위 25도 사이를 뜻하는 해당 지역은 기후 특성상 커피 재배에 안성맞춤인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나무도 아주 잘 자라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이 큰돈을 만지기 위해 약을 만지는 갱단에 가입했으며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과 경찰마저 갱단에 포섭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난화가 심화되며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가난에 지친 소년과 청년들이 계속해서 갱단에 유입되었고 그 결과가 전 국민의 1%가 갱단원이라는 현세의 지옥이었던 것인데요.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이브 부켈레라는 정치인이 등장했죠. 부유한 사업가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20세의 나이에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젊은 CEO였습니다. 내전 이후 게릴라에서 정식 정당이 된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의 대선 캠페인을 의뢰받은 그는 2009년 마우리시오 푸네스를 79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데요. 이를 계기로 당과 끈끈한 인연을 맺은 부켈레는 2012년 공식적으로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에 입당, 곧바로 작은 소도시인 누에보 쿠스카틀란의 시장 선거에 출마했죠. 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최연소 시장 자리에 오르게 된 그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엘살바도르에서 너무나도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세금을 빼돌리기는커녕 학교에 다닐 돈이 없는 학생들이 갱단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도시발전 프로젝트를 개시한 것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유엔 본부에서 연설까지 하게 된 부켈레는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의 시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수도의 범죄율을 줄이는 것을 제1목표로 삼은 그는 2016년 1월 모든 골목에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발표, 4개월 만에 이를 달성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범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하는 등 각종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실제로 산살바도르의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한편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은 부켈레의 행보에 크게 화가 난 상태였죠. 권력을 잡은 그가 당에 커다란 금전적 도움을 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부켈레가 사비까지 사용했던 탓에 떼먹을 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잔뜩 열이 받은 것은 부켈레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사람은 갱단과 협력하고 있으며 부패의 온상입니다. 고위공직에 오르며 당의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그는 민족해방전선 소속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불만을 거침없이 표현했죠.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부켈레의 철천지 원수가 된 당은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온갖 모함을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켈레는 갱에 협조하며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가 기존 노점상들을 입점시킬 목적으로 개장한 쿠스카틀란 시장이 갱단의 지배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켈레가 여성 당원에게 사과를 던지며 마녀라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짓밟는 몹시 무례한 행위입니다. 부켈레가 당의 윤리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정말 당당하다면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 10월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에서 출당한 부켈레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 2019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요. 그가 시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행보에서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느낀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민족해방전선이 아닌 부켈레를 향해 있었죠. 2019년 2월 부켈레는 37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심을 잃은 민족해방전선은 직전 치러진 총선에서 완패해 대통령을 막을 힘이 없었고 그 즉시 부켈레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걸었던 핵심 공약 갱단의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2019년 6월 19일 자정 영토 통제 계획이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죠. 1단계 준비, 대규모의 군경을 동원해 갱단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그들의 재정을 붕괴시킨다. 2단계 기획, 의무 교육과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교와 스포츠센터를 건설함으로 청년들에게 갱단이 아닌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3단계 현대화, 드론, 헬리콥터, 야간 투시경 등 각종 첨단화 장비를 도입해 군대가 갱단을 압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 4단계 침입, 현대화된 군대를 직접 진입시켜 갱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수복한다. 5단계 축출,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 갱단 잔당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체포한다. 6단계 통합, 조각났던 국가를 재통합한다. 7단계 가능성, 1에서 6단계가 실패할 경우 시행된다. 상세 내용은 극비에 붙인다. 영토 통제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갱단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 소년들과 청년들은 학교와 스포츠센터에서 꿈을 키웠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갱단은 서서히 와해되어 갔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며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죠. 2019년 11월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2020년 절정에 달하며 세계 각지에서 전례 없는 봉쇄 조치가 시행된 것입니다. 가까운 미국 등의 급여가 높은 국가에 직장을 구한 사람이 많아 해외에서 송금되는 외화가 엘살바도르 경제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경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급격하게 악화된 경제 속에서 갱단들은 유례 없이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했고 국경을 넘을 수 없는 환경 속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갱단 간의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치안은 최악의 상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윽고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단 3일 만에 무려 8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를 제외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3월 27일 부켈레는 예외 상태라는 이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의사소통의 사생활권, 체포 이유를 알 권리, 침묵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헌법상 권리는 현 시간부로 정지된다. 일명 갱단과의 전쟁으로 불리는 해당 조치는 아주 과격했는데요. 물증이 없더라도 의심된다면 그 즉시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들의 인권은 그 즉시 정지되었죠. 성인이 아니더라도 만 12세 이상이라면 체포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부켈레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죠. 2022년 7월 4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한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할 것을 천명한 그는 단 4개월 만인 2023년 1월 31일 테러리즘 감금센터 일명 시콧이라는 이름의 교도소를 개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체포된 갱단원은 무려 6만 2천 명에 달했는데요. 이들 중 중범죄를 저질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자가 바로 시콧 수감 대상자였죠. 사망한 갱단의 묘비를 파괴하는 등 갱단이 되면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를 고의적으로 노출 중이었던 부켈레는 해당 심리전의 연장선상으로 시콧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정부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합니다. 그렇게 공개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메가 교도소 시콧의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국경과 멀찍이 떨어진 것은 물론 가까운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악지대와 강줄기를 우회해야만 하는 천혜의 위치 조건을 지닌 시콧은 무려 170헥타르의 부지를 할당받고 있죠. 이 중 대부분은 죄수들을 도심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빈 땅으로 실제 교도소 단지는 23헥타르 정도입니다.
총 8개로 구성된 수감구역은 각각 15,000평에 달하며 중심에 위치한 지휘부에는 중무장한 군경과 자동화기를 포함한 각종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이전에는 갱단원들이 매춘부와 플레이스테이션, 텔레비전, 약물, 휴대전화,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교도관과 군인들은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과거 부패한 정부 인사와 고위층을 매수해 교도소 내의 모든 편의시설을 독점했던 갱단원들에 밀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교도관들과 군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역시 가득하죠. 널찍한 식당을 갖춘 것은 물론 군인들을 위한 푹신한 침대와 쾌적한 화장실 역시 완비되어 있습니다. 침묵을 도모할 수 있는 탁구장, 체력 단련을 위한 헬스장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생계 문제로 군경까지 갱단에 가담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엘살바도르에 있어 이러한 복지는 가히 호텔을 연상케 한다고 교도소장은 말하죠. 반면 죄수들이 생활할 공간은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매트리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4층짜리 철제 침대가 가득 들어찬 이곳이 바로 죄수들을 위한 감방인데요. 각 감방의 수용 인원은 최소 80명, 최대 100명 이상에 달하지만 화장실은 단 2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심지어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은 것이 전부라 죄수들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징벌을 위한 독방은 더욱 열악한데요. 조명은 일절 존재하지 않고 외부에서 물 공급이 통제되는 수도꼭지 하나가 전부죠. 별개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나오는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독방 속 죄수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 속에 갇히게 됩니다. 보안 역시 철저한데요. 쾌적한 시설에서 체력을 온전하는 군인들이 24시간 교대에 가며 언제든 출동 가능한 태세를 유지 중에 있으며 감방 내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이 CCTV로 감시 중에 있죠. 곳곳에 위치한 감시탑은 상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며 9m 높이의 거대한 벽 위에는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3m 높이 철조망이 올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 전체에 전파 방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통신이 불가능한데요. 위장한 갱단원이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실하게 신원이 보장된 유명인 언론인들조차 C곳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만 하죠. 가족이나 친구의 면회는 당연하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곳에 수감된 죄수들은 실제로 어떤 모습과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체포된 죄수들의 행적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헬리콥터의 공중지원 아래 죄수들이 실린 차량이 줄지어 C곳으로 이동합니다. 호송 중인 차량이 습격을 당하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군용 차량들이 철저히 이들을 호위하는데요. 도착한 모든 죄수는 입소 전 삭발이 진행되며 그 후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해 전신을 검사받죠. 내장 안에 물건을 숨겨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뼛속까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무장한 군인에게 제압당한 채 수감구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죄수는 언제나 수갑으로 신체가 구속된 상태죠. 각 감방으로 분류되기 위해 복도에 빼곡하게 채워진 죄수들은 군인들의 감시하에 장시간의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발목까지 수갑을 채운 후 수감될 감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여유란 꿈속의 이야기에 가까우며 언제나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죠. 수갑이 제거된 죄수들은 빠르게 감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언제든지 총알이 몸을 꿰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개 중에는 반항하는 죄수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 결말은 독방이죠. 조금이라도 행동이 지체되면 주저없이 톰퍼가 몸을 가격합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억울한 이가 없다는 것을 군인들과 교도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따위는 전혀 들지 않는다는데요. 이들의 얼굴과 몸을 뒤덮은 문신이 각 갱단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수감된 죄수들은 이제 평생을 이 좁은 감방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과 매일을 부대끼며 지내야만 합니다. 삼엄한 감시 아래 용변을 보고 더러운 시멘트에 고인물을 바가지로 퍼 몸을 씻는 것이 이들에게 허락된 위생의 전부인데요. 천장 위쪽에서도 감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구석으로 파고든다 하더라도 감시를 피할 수는 없죠. 하루에 3번 제공되는 식사는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쌀, 파스타, 또띠아와 설탕을 탄 간단한 음료가 전부인데요. 맛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어 요리되는 음식임에도 불평은 있을 수 없죠. 식기 따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 식사를 쌓아두면 죄수들이 알아서 가져가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들이 감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단출한 감옥 내 공장에서 노동을 할 때와 하루 30분만 허락된 운동 시간뿐이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와 C콧은 엘살바도르 내 갱단들에게 있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자금줄이 끊어져 뇌물도 바치지 못하고 무력으로 저항하려 해도 현대화된 군대의 화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는데요. 바깥에서 사보타주를 벌여 교도소 내 각종 보안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려 해도 자체적인 상하수도 시설과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체적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시코세계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은 평생 이곳에 갇혀 있을 겁니다. 단 한 건의 석방이나 탈출도 없이 시콧에 수감되는 갱단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엘살바도르를 지배했던 거대 갱단들이 단 20개월 만에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데요. 그 이면에는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고문, 그에 따른 사망자 발생 등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만 생존을 위해 자유 대신 독재를 택한 엘살바도르 시민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96.4%가 시콧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90%에 육박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요. 2015년 10만 명당 105.2건에 달했던 살인 범죄율이 2024년에는 무려 2.4건으로 줄어든 것이죠. 이는 2015년 대비 2.3%에 불과하며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 다음가는 낮은 수치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엘살바도르 시민들은 꿈만 같은 평화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 갱단에 가입해 살인이나 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범죄자들은 시콧에 수감되는 대신 각종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의 여러 작업에 투입되어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1에서 4달러의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이들은 21년 한 해에만 수백 채의 건물을 보수하는 등 건설 산업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추후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우수한 인력으로서 활약할 것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행보를 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페루 등의 주변 남미 국가들은 부켈레의 정책을 롤모델 삼아 대형 교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강도 높은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예고 중에 있는데요. 이들 역시도 높은 범죄율에 국토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시콧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12,000명의 죄수를 수용 가능한 대형 교도소를 두 곳 건설할 것이라 선언했으며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또한 시콧을 카피한 수용인원 2만 명의 교도소를 건설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범죄자를 우리의 메가 교도소 시콧에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나이브 부켈레는 수수료를 받고 미국의 범죄자를 시콧에 수감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미 국무장관은 부켈레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콧을 이용해 자국 내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 중이라고 하죠. 최근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선에 성공한 부켈레는 계속해서 비상사태 기간 재연장을 반복하며 마지막까지 갱단을 소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도소 시콧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죄수들이 수감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